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대학 내 학과별 자세한 교과 과정과 또 앞으로의 전망, 취업 정보까지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직무를 찾아라의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학과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학과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늘 함께해 주시는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네, 수민 씨 오늘도 또 함께해 주실 텐데 현재 재직 중인 네. 교수님은 물론이고요. 또 실제 해당 학과를 졸업해서 관련 분야에 진출해 있는 활약하는 이 멘토들의 진심 어린 조언까지 만나보는 오늘 전공 가이드. 오늘은 과연 어떤 학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과입니다. 네, 사실 심리학과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심리 테스트 이런 네. 거 생각하고 사이콜로지 101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수업에 들었더니 온갖 이 뇌 구조에 대해서 외우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큰 코를 다치셨었네요. 네, 정말 큰 코를 다쳤었는데 심리학과라면 정말 인간의 기본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관련 영역에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이 심리학과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도 심리학과에 진학 많이 생각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인기학과로 통하고 있는 게 바로 심리학과인데요. 특히 의학과 경영, 공학, 또 신문방송과 사회복지 등 다른 학과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또 사회 진출이 많아서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학과입니다. 그렇군요. 왜 요즘 어떤 분야든지 융합, 복합 이런 게 트렌드잖아요. 네. 특히나 이 심리학과는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학과다 보니까요. 다른 학문과의 융합도 물론 네.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관련 출신자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어쩐지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심리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최근에 교과 과정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살펴보시죠. 교수님, 심리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리학은 기초 분야와 응용 분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 분야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감각적으로 지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그다음에 또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학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은 응용 분야는 기초 분야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경험적인 지식이나 이론들을 실제 학교나 상담소나 또는 병원이나 산업체나 기업체나 이렇게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국제화 시대가 훨씬 더 점점 더 국제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실 많은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 많은 석학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특별한 특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듣고 또 그 이외에도 최근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심리학 수업에서 저희가 같이 그 자료를 또 활용을 하고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심리학 전공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 어떤 인턴십 같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다양한 병원이라든지 또는 학교 또는 산업체 또는 기업체 이런 데 나아가서 실질적인 심리 그 원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향후에 실질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그 심리학 전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뇌에 관해서 관심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특히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뇌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걸 우리가 알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향으로도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적으로 심리학 전공자들이 진출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다양한 학계라든지 또는 연구소라든지 또 다양한 기업체라든지 어떤 광고회사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좋은 광고를 찍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좋은 그런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부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사람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진로 문제를 도와주고 이런 분야에서도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의 발달 추세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그 연구소에서도 특히 이 뇌의 어떤 작용, 뇌에서 어떤 분야가 문제가 됐을 때 사람들이 특정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심리학 졸업자, 전공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또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심리학과 졸업 후에 참 다양한 진출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수민 씨가 다시 네. 한번 진출 분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리학과는 정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요. 네. 먼저 검사개발연구소나 기업인재개발원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고요. 소비자연구소와 광고조사회사, 또 병원의 임상심리학이나 건강심리학과 등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심리학을 다루는 공공기관이나 IT 계열, 또 청소년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제 친한 친구가 범죄 심리학을 전공해서 법무부 쪽에서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네. 정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세분화된 분야가 바로 상담 분야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상담 분야는 크게 정신장애나 부적응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등에서 상담을 하는 임상심리사가 있고요. 네. 요즘은 일반인들도 심리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각 지자체나 복지센터에서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상담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군대, 다문화 가정 등 상담 전문가의 영역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또 이런 전무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분야별로 세분화된 이 전문 상담가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과 출신의 멘토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업을 찾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앞에 있는 게 인터넷 중독 테스트 하는 건데요. 지금 멘토님 만나기 전에 직접 테스트지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는 평소에 인터넷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문제를 보니까 네. 좀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최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최요한 멘토.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 중독 상담사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이제 발굴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 발굴을 해내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그 중에서 좀 어렵거나 많이 좀
고위험군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과 함께 어떤 공존 질환이 같이 있으면 병원으로 치료해서 연계를 해주기도 해요. 지금 상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어떤 공부가 제일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저도 심리학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상담 쪽에 대한 과목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뭐 발달 심리학이나 사회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심리 검사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1학년, 2학년 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배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부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떤 기초가 되는 거고 결국 상담을 하려면 석사를 해야 돼요. 석사를 해야 되고 석사 쪽에서 좀 더 세분화된 상담 심리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부에서 그런 기초 심리학들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나중에 석사 가서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예, 열심히 배우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저도 상담 전문가 지금 되고 싶은데 혹시 학과 공부 말고 뭐 다른 활동이나 학교 활동 외에 뭐 추천하시는 공부 같은 거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뭐 사이코 드라마나 아니면 집단 상담이나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동아리들이 저는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일단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임상 장면을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거는 북쉐어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임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심리학 관련된 거나 상담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고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는 거예요. 발제를 해서 각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상담복지센터에 가보면 그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원봉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씩 열려요. 1번, 2번 정도씩. 그래서 그 교육을 수료하면은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사이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되게 요새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많고 이제 심리학 가면 교직이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교직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센터라고 해서 위센터나 위스쿨 뭐 위클래스라고 해서 학교 내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직 이수를 하고 어떤 학교에 그런 상담 교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나 들어가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 되게 막 도움도 되고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학교에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멘토님께서 그런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특화된 곳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이렇게 광기불망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인터넷 중독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가를 꿈꾼다면 그 앞으로의 방향이나 어떤 그런 진로나 전망은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좋은 시간 됐어요? 네,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친근하게 다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전 몰랐던 게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제 대학 생활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재미에 빠진 당신!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다 보내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우리가 간다! 심리학과 심리상담사 화이팅! 네, 직무주사더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의 심리학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심리학이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다라는 이 멘토의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런데요, 심리학과 졸업 후에 꼭 연구소, 임상심리사 뭐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의 일반 기업이나 일반 산업에 취업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기업 내에서 이 심리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많은 기업이 인재 경영을 중심으로 하면서 경영 방침을 인재 경영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인재 경영을 위해 산업 심리나 조직 심리 등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심리학 전공자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 지원 시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몇몇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주하는 상담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분들도 심리학과 출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인재 중심이 경영 이 트렌드가 된 만큼 이 심리학과 출신자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요, 방금 우리가 만나본 청소년 이 인터넷 중독 상담사처럼요, 또 다른 전문 상담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세부 전공을 살려서 전문직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 전공자들을 위해 새로운 분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에서 다양한 사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심리나 군사 심리, 인공지능 개발 등 심리학 전공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일에 진출하는 분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나 TV에서 많이 들어봤던 프로파일러, 거짓말 탐지 검사관, 양형 조사관 등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TV에서 그리고 특히 미드 이 시리즈물에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형사물 이런 데서 꼭 등장하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름만 들어봐도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엄숙하고 좀 무거운 기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도 분명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현재 프로파일러와 또 거짓말 탐지 이 검사관으로 활약 중인 두 명의 멘토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프로파일러 백승경입니다. 프로파일러 백승경 멘토, 그리고 거짓말 탐지 검사관 홍영기 멘토.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같은 그런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를 파악하는 게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문이나 족적이나 혈흔, 그런 증거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범인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랑 조우를 했고 어떻게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도망쳐 나갔는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까지도 전부 수집을 해서 데이터화해 놓습니다. 거짓말 탐지 검사 업무는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CCTV나 지문이나 유전자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최대한 빨리 용의자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용의자를 조금 더 이제 수사하거나 이 강도 높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게 만드는 게 거짓말 탐지 검사 업무입니다. 우연히 과사에 범죄심리사라는 자격제도가 생겼다는 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교수님들 몇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되나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적인 차원에서 35명만 모아서 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냉큼 지원했죠. 처음에는 범죄심리,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런 연구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뇌파를 이용한 거짓말 탐지 연구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발을 담궈 놓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평생에도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심리검사라는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도 필수고요. 범죄자의 행동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분석, 행동심리, 행동학 이런 수업들이 많았고 생리심리라든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범죄도 인간의 행동이거든요. 사회문화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그 진화를 보는 것도 범죄가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타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범죄다 보니까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형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범인을 검거하는지 그런 것들 따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임상심리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체적인 반응들을 측정하고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리심리와 같은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상심리, 상담심리, 생리심리가 상당히 이 업무를 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화는 60분 안에 끝나잖아요. 저희는 60분 안에 안 끝나요. 내가 진짜 내가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이해력,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 사람을 내가 잘 파악할 수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을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강한 열망은 그놈 잡고 싶어. 그 사람. 지금부터 차근히 심리학 공부나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 관련된 공부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충분히 여기 오셔가지고도 그 업무도 잘 수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Nothing has been decided. No regrets. Just move and challenge. If you keep trying hard, there will be no failure. Your tomorrow and your future will be decided by what you do today. 직무를 찾아라.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 심리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수민 캐스터 오늘 어땠어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심리학과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리학인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요즘 인터넷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쉽게 심리 상담가와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그 카페 회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카페들이 인터넷에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 찾기 쉬운 게 바로 심리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연애 상담을 했다라는 이렇게 들리는데 수민 씨 얘기는 아니죠?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 그 101 클래스를 들었다 말씀드렸는데 내구조 외우느라 너무 고생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멋진 직업들이 많고 또 매력적인 학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의 또 심리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학문과도 융합 또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나와 잘 맞는 직업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민 캐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